이제 오늘 시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는 한 20분 정도 하고요. 10분 정도는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마 뭐 설문지 같은 거 있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이제 1년에 4차례 하니까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짤 때는 최근에 뭐 새로운 뭐 신종플루 같은 새로운 감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감염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 우리 감염내과 김남준 교수를 모시고 감염 관리라는 주제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갈 때 임신하거나 뭐 애 낳는 그런 문제가 중요해서 지난번에 이제 임신에 관해서 가졌고 또 하나 또 성생활도 중요하니까 이번에 넣었습니다. 저희들 또 간이식이 아주 성적이 좋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이식 같이 넣고요. 이번에는 이제 소위 이제 이식 환자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신장을 가지게 되거나 간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장기 관리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혹시 그냥 넘어가면 이럴 것 같아서 꼭 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분 계시면 간단하게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는 원래 신장내과를 전공했습니다. 신장내과 중에서 제 관심이 신장이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 신장이식 환자들 수술 전에 준비를 시키고 수술 후에 추적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장기센터 전담 진료를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이식 환자의 전반적인 그 장기 관리나 내과적인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장기식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세상의 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완치되는 병이 있고 관리하는 병이 있습니다. 완치하는 병은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 감염이 됐을 때 잘 돋는 항생제, 마이신을 사서 먹어서 완치가 되는 거죠. 관리하는 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가는 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당뇨병, 고혈압. 그래서 사실 이런 만성질환은 뭐 평생 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친구라든지 뭐 악덕 배우자 뭐 이렇게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지만 말썽 뿌리지 않게 적절히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 같은 관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은 현대의 병들은 이런 관리하는 병이에요. 완치할 수 있는 병은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염증 중에서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감염증 일부 하고요. 호르몬이 부족할 때 호르몬 대신 먹어주면 갑상선 호르몬 그런 경우가 완치가 되는 병이고 나머지는 다 관리하는 병이죠. 뭐 초기암도 완치되는 병에 속하죠. 사실은 그 암보다는 이런 만성적으로 관리하는 병이 훨씬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제한하고 성가시는 병들이 되겠습니다. 병을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요. 사람도 또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 일시적인 환자, 만성 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완치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일시적 환자지만 이 대부분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성 환자죠. 결국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짧은 기간에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반짝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평생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병이 현대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병들은 대부분 다 치유가 되고 현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병이 생겨서 그걸 이제 발견했을 때는 없애지를 못합니다. 단 그게 우리 생명이나 우리 일상생활을 너무 괴롭히지 않게 억눌러서 잘 데리고 살아야 되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서 뭐 신장이식이나 다른 걸 생각하고요. 성적을 보면 10년 이상 신장 이식한 신장이 생존할 확률이 90%고요. 평균 신장 생존 기간은 15년에서 20년입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이 넘죠. 한 20년 정도 됩니다. 신장 생존 기간이고요. 신장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투석을 할 수 있으니까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이 20년이 됐습니다. 간이식 성적은요. 대개 간이식 받을 정도면 1년 생존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식했을 때는 5년 평균 생존율이 82%로 결국 이식 환자는 급성, 산해나 중해야 뭐 초반 넘기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당뇨병처럼 혈당을 관리하거나 고혈압처럼 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면서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식 환자도 결국에는 살고 죽고 초반에 결판 나는 게 아니고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이식한 장기를 유지해야 되는 만성질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생존 기간에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환자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만성 합병증입니다. 과거에는 거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극복을 못해서 뭐 망가지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거부 반응이 20% 이상에서 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거부 반응이 급성 거부 반응이 10% 미만이고요. 조절이 아주 약이 좋아져서 잘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자기 삶의 질을 좌우하거나 자기의 여명을 좌우하는 거는 거부 반응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만성적인 내과적인 합병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장기 수명을 연장하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런 만성 합병증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의 이제 컨디션을 좌우하는 제일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이거는 미국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장병이 조금 적긴 하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사망 원인이죠.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이 한 30%, 그 다음 감염 20%, 그 다음에 암, 이게 한 10% 정도, 이게 3대 원인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암, 그다음 감염, 누구의 관리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기 1개월은 수술적인 합병적인 문제가 되고 급성거부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내지 석 달을 넘기면 이런 거부 반응이나 수술적인 문제는 외과적인 문제는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결국 만성 6개월 후에는 내과적인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만성 내과적 합병증들의 맹점은 수술 합병증처럼 증상이 확 나타나고 환자 자신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없어요. 아주 천천히 진행하거나 크게 처음에는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장이나 간이 망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성내과 합병증의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암, 어디 감염, 심장병, 또 당뇨병도 잘 생기거든요. 한 30% 생겨요. 간염, 고지혈증, 뼈가 약해지는 거, 뼈가 부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생존율도 줄어들고. 그 외에 뭐 약물 부작용이나 급성거부 반응은 굉장히 조절이 다 돼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만성거부 반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성거부 반응은 급성거부 반응하고 틀리게 갑자기 심해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 나빠져서 언젠가는 심장을 다 망가뜨리거나 간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합병증 관리를 하려면 이식외과하고 이식내과, 단기센터가 협력을 치료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성합병증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 차선책은 예방이 실패하더라도 발생한 걸 초기 단계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조기 치료하는 이런 식으로 전략이 짜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진을 하고 하면 경비가 꽤 많이 듭니다. 사실 검진을 하면 뭐 보험 안 되는 검사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나중 단계에서 치료해서 생기는 무병비라든지 뭐 그러므로 인해서 입원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데 따른 그 손실이 미리 검사를 해서 조기에 막는 흥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는 못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비용적으로도 더 좋다. 보혈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1년에 1회 정도는 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될 검사도 있고 5년에 해야 될 검사도 있고 10년마다 해야 될 것들이 다 잘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센터 오시면 또 자료를 나눠드릴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등에서 정기검진을 또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게 있으면 그 항목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장기센터에서 그 상인 외래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식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급성 합병증을 당일 치료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그 정기검진 같은 걸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방문하셔서 평가를 받으시고 그 결과 이상 발견된 데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에 다니시던 그 내과나 외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식받은 장기, 신장이나 간장이나 췌장이나 이런 기능을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성구부 반응에 요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급성구부 반응은 약이 좋아져서 많이 조절되니까. 그래서 정기 조직 검사를 대개는 1년, 2년,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조직 검사 통해서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치료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거는 자주 할 수 없는 게 간혹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1년, 2년, 5년 이런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농도, 부작용 체크하는 걸 오실 때마다 하는 거고요. 그 암은 정기 암 검진으로 해서 저희들 스케줄이 그쪽에 따라 진행을 하고 감염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예방접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 백신 같으면 3년 내지 5년에 한 번 맞으시고 독감 같으면 매년 맞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예방약 주기적으로 초반에 많이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 예방약도 있습니다. 심장병은 당뇨병 환자거나 심장병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스케줄들이 있고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병들이 되게 동반되기 때문에 같이 감시를 하죠. 간염을 앓고 계시는 그 감식 환자분들은 간염 바이러스 치료약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를 좀 빨리빨리 지나가서 보면 실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암 발생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 데이터인데요. 외국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위암이나 같은 소화기계 암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같으면 피부암이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피부가 강하고 자외선 조사량이 적어서 아마 소화기계 암이 제일 많고 림파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 5대암을 중심으로 이제 검진을 주로 하고요. 여러분들 목욕하실 때나 이럴 때 피부를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암은 대개 면역체제 조절만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발생은 이제 제일 사망률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심장질환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미리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치료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금연, 금주, 자외선 차단, 야외 나가실 때 크림 같은 거 바르시고요. 금주, 금연이 관련된 데 있죠. 바이러스 검진은 다니시면 다 체크를 하거든요. 면역억제제를 웬만하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정기적인 암검진을 조기 진단합니다. 다 상식적인 건데 실천을 잘 안 해서 문제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체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주사를 주기적으로 잘 체크해서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약들은 담당 선생님들 알아서 주실 겁니다.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이 손 통해서 감염이 50%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식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6개월, 3개월. 이런 바이러스 정기 감진을 하다가 이게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조기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방접종. 그래서 이게 폐렴 예방접종 같은 건 일반 병원에 잘 없어요. 인플루엔자는 동네에서 맞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데 가면 공짜로 주는 데도 많잖아요. 신종플루나 폐렴, 신종플루는 국가에서 알아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폐렴이나 이런 거는 아마 주로 이식받은 센터에 가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병이 사망 원인 1위라고 했잖아요. 심근경색, 중풍. 그래서 되게 이식 전에도 이런 걸 정밀 검사를 합니다. 왜 정밀 검사를 하는가 하면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고치고 이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또는 어떤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특수 스프링을 넣은 경우에 한 1년 정도 쉬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식되기 전에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식 후에도 이제 이게 악화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1, 2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은 이걸 악화시키니까 이런 거 같이 조절하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추적해보면 한 10% 정도 환자들한테 생기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이제 당뇨병이 없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당뇨병 아닌 사람, 원래부터 당뇨병이었던 사람, 나중에 생긴 당뇨병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심혈관계, 협심증 이런 게 잘 생기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높이니까 이식 후에 혈당을 감시하다가 여차하면 인슐린을 초반에 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이 좀 떨어지거든요. 약이 줄여지니까 이때는 약물요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좀 빨리 진행할게요. 혈압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혈압 높구나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숨이 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결국 쌓이면 되돌릴 수 없는 만성 손상을 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신장이 망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혈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뼈라든지 통풍 이런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거부 반응이 조금 망가지는 것들이거든요. 요것들이 이제 요즘 중요한데 항체 같은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피검사 같은 걸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사하라고 이야기를 거의 15분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외국에 추천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상황, 일반인들한테 추천하는 걸 고려해서 우리 병원에서 만든 스케줄입니다. 이건 뭐 최소한의 간격이니까 이거보다 뭐 경제적 여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조금 느슨하게 하실 수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센터 오시면 안내 책자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리면 장기 이식 환자는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초반에 급수근 거부 반응이 오지 않아서 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식 환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만성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만성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에 폭탄이 있는데 그냥 감추고만 있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제 이식받은 장기를 가지고 오래 끌고 보다 사별질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합병증이 가장 중요한데 만성 합병증은 이식 전 검사 대기 기간 중에 미리미리 검진을 통해서 치료할 때는 미리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이식 후에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쭉 지켜보다가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거.
암, 감염증, 심장병, 당뇨병 같은 게 중요하다. 만성 거부 반응은 정기조직 검사와 항체 검사로 조기 진단해서 적절히 치료하는 게 성적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식받은 외과나 내과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니시는데, 그렇게 다니시다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장기센터 당일외래 통해서 이런 검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신장 같은 걸 주실 분이 없으면 간장이나 다 내사자 등록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석하는 환자들은 되게 외부 병원에 대부분 나가시잖아요. 그때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하셔서 투석 적정도도 평가하고 이식 준비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검사도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과거에 특히 그런 환자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좋아지고 있긴 한데 등록을 해뒀다가 아무 관리를 안 했다가 밤에 갑자기 연락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지 마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나중에 암이 발견되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 등록을 하셨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셔야 돼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외부 병원에서 투석하시면서 서울대병원 방문해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안 다뤄보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혹시 다뤄보신 분들, 저희가 이게 장기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센터 뭐 이런 행사 같은 소식이 나오고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여기 눌러보면 장기식에 궁금한 여러 가지 의학 정보가 있고요. 이 시간에 신종플루 대처 같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요거는 의학 정보로요. 여러 가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고요. 이번 강의처럼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영화처럼 만들어서 누르면 그냥 그대로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하기인데요. 자기가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환자분들 읽어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비밀글로 올리시면 저희 코디네이터가 1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이식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만든 전담 당일 진료책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료 예약일이 아닌 시기에 이제 발생한 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장기식센터로 오셔서 급성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 다니시던 데로 복귀하는 거. 그래서 되게 내외과 원스톱 협동 진료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일 진료 후에 해당과 의료진에게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전담과 의료진은 이제 각종 검사 예약 같은 걸 대응을 해드려 스캐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급성 합병증 단기 치료를 위해서 당일 입원실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도가 많지 않아서 그게 당일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편의를 직장인들 위해서 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진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침에 보시고 출근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쭉 큰 변화가 없을 때 오기 힘드실 때 전화 진료도 있습니다. 미리 접수해 놓고 피 뽑아 두시면 전화해서 결과 상담하고 하는 그런 편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넘어가고요. 시간을 제가 10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 질문이나